허진사, 왕궁에서 금지된 비약을 몰래 만들어 팔던 역적놈.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겨울산 속에 홀로 서 있는 15소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해진 적삼에 맨발이고 며칠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소년 봉삼이의 목소리가 겨울바람에 흩어져 갔습니다. 흉년이 든 지 벌써 3달째.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거나 굶어 죽어갔고 봉삼이의 부모 역시 지난 보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 움막에서 시체가 된 부모를 흙으로 덮고 난 후 소녀는 살 길을 찾아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여기 사람이 있구나.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봉삼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등에 커다란 약궤를 진 늙은이 하나가 나뭇가지를 헤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수염이 가슴팍까지 늘어진 그 노인의 눈빛은 묘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말하지 마라. 다 보인다. 부모 잃고 굶어 죽어가는 고아로구나. 노인이 약궤를 내려놓으며 빙긋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웃음이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자비로운 듯하면서도 어딘가 음산한 기운이 서려 있었거든요. 내 이름은 허진사다. 전국 팔도를 돌며 약을 파는 떠돌이 약장수지. 그런데 말이다. 허진사가 봉삼이 주위를 한 바퀴 돌며 말했습니다. 너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진다. 약초의 성질을 알아볼 수 있는 타고난 재주 말이야. 저한테요? 그렇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훗날에나 알게 될 터이지. 허진사가 약궤에서 마른 떡 한 덩어리를 꺼내 봉삼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소녀는 서슴없이 바닥에 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할 건 없다. 이제부터 너는 내 제자가 될 테니까. 대신 각오해라. 내 가르침은 달콤하지만은 않을 테니. 그렇게 봉삼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만남이 소년에게 과연 행운이었을까요? 허진사를 따라 산길을 내려가며 봉삼이는 스승의 약궤 속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약초 향기가 아닌 뭔가 꺼림칙한 냄새였죠. 그리고 허진사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후후후, 이번 제자는 꽤 오래 버틸 것 같은데 무슨 뜻일까요? 이전 제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봉삼이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발을 들여놓은 것이 약장수의 세계가 아니라 훨씬 더 음험한 무언가의 세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3달 후 어느 작은 마을 장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보시오. 이 환약 하나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허진사가 목청을 돋우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옆에서 봉삼이가 약궤를 정리하며 스승의 장사를 도왔습니다. 지난 3달간 배운 것들이 이제야 제대로 활용되고 있었죠. 봉삼아, 이것 봐라.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주막에서 허진사가 조그만 약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만병통치환이다. 내가 40년간 연구해서 만든 비방이지. 봉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약병에서 나는 향기만으로도 몸이 개운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스승님, 정말 신기합니다. 이런 좋은 약이 있는데 왜 아까 장터에서는 그건 말이냐? 허진사가 시익 웃으며 또 다른 약병을 꺼냈습니다. 겉모양은 똑같았지만 이번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밀가루 반죽에 풀칠한 가짜야. 오늘 장터에서 판 건 바로 이거지. 네? 그럼 사람들이 속은 건가요? 봉삼이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허진사는 술잔을 기울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구나. 진짜 좋은 약은 귀해서 함부로 팔 수 없어.
그러니 가짜로 연명하면서 진짜 필요할 때까지 아껴두는 거지. 하지만 그건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병든 사람들은 어차피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고 우리는 끼니를 해결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장사 아닌가? 봉삼이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존경해온 스승의 이런 모습을 보니 뭔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내일부터는 네가 직접 장사를 해봐라. 이 가짜 환약으로 말이야. 허진사가 가짜 약병을 봉삼이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속여서 장사하는 건 호호, 아직 철이 없구나. 이 세상에 속이지 않는 장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날 밤 봉삼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짜 약을 들고 사람들을 속여야 한다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겨우 15살 소년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허진사가 봉삼이를 깨웠습니다. 자, 일어나라. 오늘은 큰 장터가 서는 날이다. 네가 혼자 장사해보는 첫날이니만큼 잘해보거라. 스승님, 정말로 가짜 약을 팔아야 하나요? 그런 소리 그만하고 어서 준비해라. 허진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봉삼이는 어쩔 수 없이 약궤를 메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앉은 봉삼이 앞에 첫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등이 굽은 할머니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허리 아픈데 듣는 약 있나요? 농사 짓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봉삼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짜 약병을 쥔 손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도저히 속일 수가 없었거든요. 뒤돌아보니 혈색이 좋은 사내 하나가 주먹을 불끈 쥔 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이로는 30 안팎, 비단 저고리에 새갓을 쓴 모습이 여느 약장수와는 달랐습니다.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되나요? 봉삼이가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 되긴 누가 안 된다고 했나? 다만 이 장터는 내 구역이니 세를 내야지. 세요? 그렇다. 하루에 돈 100문씩 내면 마음껏 장사해도 좋다. 돈 100문이라니. 봉삼이가 가진 돈은 고작 20문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짜 약을 팔아서 하루에 100문을 벌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많은 돈입니다. 그럼 꺼져. 여기는 애송이가 장사할 곳이 아니야. 그때 등 굽은 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치며 나섰습니다. 이놈아, 어린 것 하나 괴롭히는 게 그리 재미있나? 장터는 모든 사람의 것이거늘 할멈, 나서지 마시오. 다치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사내가 눈을 부라리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허허, 이 늙은 건 무서워할 게 뭐가 있단 말이냐? 젊은이, 그 약 하나 다오. 내가 첫 손님이 되어주마. 봉삼이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씨가 고마웠지만 가짜 약을 팔아야 한다는 사실이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봉삼이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할머니, 사실은 봉삼이가 입을 열려는 찰나 허진사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동이냐? 허진사의 등장에 그 건달 같던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감, 어찌 여기에, 김서방, 내 제자 괴롭히는 재미가 그리 쏠쏠하냐? 허진사가 빙긋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김서방이라 불린 사내가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앞으로 내 제자에게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될지 알겠지? 네,
네, 절대 그런 일 없겠습니다. 김서방이 꽁지 빠진 닭처럼 달아났습니다. 할머니가 허진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시구만. 그런데 영감, 이 젊은이가 파는 약이 정말 듣는 약인가요? 허진사가 봉사미를 보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멈, 약이란 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자가 정성스럽게 만든 약이니 분명 효험이 있을 겁니다. 봉사미가 스승을 올려다봤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했지만 결국 가짜 약을 팔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하나 주시오. 할머니가 허리춤에서 동전 몇 잎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봉사미의 손이 또다시 떨렸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서 허진사와 봉사미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봉사미는 하루 종일 팔린 가짜 약 때문에 밥맛이 없었습니다. 스승님, 정말 이게 옳은 일인가요? 아픈 사람들을 속이는 게. 허진사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봉사마, 네가 아직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무슨 이야기요? 내가 왜 이런 장사를 하게 되었는지 말이다. 허진사의 눈빛이 아련해졌습니다. 마치 먼 과거를 떠올리는 듯했습니다. 40년 전, 나는 한양에서 제법 이름난 의원이었다. 정승의 아들부터 가난한 백성까지 가리지 않고 치료해주며 살았지. 그런데 왜 떠돌이가 되신 건가요? 어느 해 가을이었다. 큰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 나는 밤낮 없이 약을 만들고 치료에 매달렸지. 허진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듯 그의 표정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만든 특효약을 먹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병을 고치려다가 독이 되어버린 거야. 봉사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요. 스승님만큼 약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어떻게. 그때 깨달았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잘못 쓰면 독이 되고 가짜 약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걸 말이야. 여러분,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좋은 약은 정말 위급할 때만 쓰고 평소에는 해롭지 않은 가짜 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거다. 봉사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속이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호호, 너무 순진하구나. 이 세상에 완전히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바로 그때 주막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로 낮에 약을 산 할머니였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영감, 큰일 났어요. 할멈, 무슨 일이십니까? 그 약 먹고 우리 손자가 쓰러졌어요. 어서 와주세요. 허진사와 봉사미가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짜 약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할멈, 진정하시고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약을 우리 손자가 몰래 다 먹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열이 펄펄 끓으면서 헛소리를 해대는 거 있죠? 봉사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밀가루와 풀만 넣은 가짜 약으로는 그런 증상이 나올 리 없었습니다. 허진사가 약궤를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가짜 약병이어야 할 자리에 진짜 만병통치환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허진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봉사미가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서둘러 준비하느라 진짜 약과 가짜 약을 바꿔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할머니 손자는 당장 가봐야 한다. 만병통치환은 어린아이가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어. 세 사람이 밤길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집까지는 한 시즌도 더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과연 손자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허진사의 얼굴에 스친 표정을 봤다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걱정보다는 오히려 기대감 같은 것이 어려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밤길을 뛰며 봉삼이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까드득거리고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허진사만이 유독 침착해 보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했습니다. 할멈, 아이가 언제부터 그런 증세를 보였습니까? 해가 넘어가자마자요. 갑자기 열이 펄펄 끓더니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거 있죠? 봉삼이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던가요? 호랑이가 온다느니, 하늘에서 용이 내려온다느니. 그런 헛소리들이요. 여러분, 이런 증상이라니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허진사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스승님, 정말 괜찮을까요? 만병통치환을 어린아이가 많이 먹으면 걱정 마라, 봉삼아.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집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울음소리에는 기운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분명 죽을 지경이라고 했던 아이가 마루에서 팔씨름을 하며 깔깔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할머니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사내가 다가와 절을 했습니다. 영감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아이가 열이 나고 헛소리를 하길래 걱정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기운이 넘치는 겁니다. 게다가 사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를 저렸는데 지금은 멀쩡하게 뛰어다니고 있어요. 봉삼이가 눈을 크게 뜨고 아이를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아이는 건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튼튼해 보였습니다. 허진사가 빙긋 웃으며 아이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열도 완전히 내렸군. 참 다행이다. 그런데 영감님, 도대체 무슨 약을 주신 건가요? 이런 신기한 일이. 그때 허진사가 봉삼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제자가 정성스럽게 만든 약이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봉삼아? 봉삼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가짜 약이어야 했는데 진짜 약이 들어있었고 그 진짜 약이 독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할머니가 허리춤에서 돈주머니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런 귀한 약을 그 돈에 팔다니. 더 드려야겠어요. 아닙니다. 할머니.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봉삼이가 사양했지만 할머니는 억지로 돈 몇 푼을 더 쥐어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야겠어요. 허진사가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소문은 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조용히 장사하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늦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집을 나서며 봉삼이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만병통치환이 정말로 만병통치환이었던 건가요? 허진사가 달빛 아래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봉삼아, 가끔 하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법이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렸고 말이야.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될 거다. 내일부터는 바쁘게 될 테니까. 과연 허진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터에 나가보니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밤새 동네방네 소문을 낸 것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장터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봉삼이가 약궤를 내려놓기도 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디 있소? 절름발이를 고치는 신약이. 우리 아이 배앓이도 고칠 수 있나요? 허리 아픈 건 어떻소? 여러분, 이런 인기라니 정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봉삼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제 일은 우연일 수도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짜 약을 팔 수는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약이 부족해서. 그때 허진사가 나타나 능숙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우리 약은 매우 귀해서 하루에 몇 개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 살 수 있나요? 오늘은 5분만 받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내일 오십시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오히려 더 간절해졌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더 갖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심리였으니까요. 첫 번째 손님은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영감, 이 허리 좀 펴주시오. 30년 넘게 이렇게 살았어. 허진사가 약병을 하나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약을 드시고 사흘 후에 다시 오십시오.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돈을 내고 약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봉삼이가 보니 허진사가 준 것은 분명 가짜 약이었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기침을 심하게 하는 아주머니였습니다. 기침이 너무 심해서 밤잠을 못 자겠어요. 허진사가 또 다른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가짜 약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손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가짜 약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5번째 손님은 달랐습니다. 어린 아이를 업고 온 젊은 어머니였는데 아이가 매우 아파 보였습니다. 영감님, 이 아이가 열흘째 밥을 못 먹고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허진사가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번에는 다른 약병을 꺼냈습니다. 봉삼이가 보니 그것은 진짜 약이었습니다. 이 약을 먹이시고 내일 다시 오십시오. 손님들이 모두 가고 난 후 봉삼이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누구에게는 가짜 약을, 누구에게는 진짜 약을 주는지 구별하시는 거예요? 허진사가 빙긋 웃었습니다. 40년 동안 사람을 봐온 눈이 있으니까. 정말 의급한 사람과 그저 불편한 사람은 다르거든. 그럼 가짜 약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사흘 후면 알게 될 거다. 사흘 후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짜 약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나았다며 찾아온 것입니다. 허리가 굽었던 할아버지가 꼿꼿한 자세로 나타났습니다. 영감, 정말 신기하오. 허리가 이렇게 펴졌어. 기침하던 아주머니도 말갛게 나아서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마음의 힘이 이렇게 큰 건가? 봉삼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허진사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봉삼아, 네가 아직 모르는 비밀이 하나 더 있다. 또 무슨 비밀이요? 사실 가짜 약에도 특별한 재료가 들어있어. 특별한 재료요? 그렇다. 바로. 허진사가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장터 저편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내들이 말을 타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약장수가 바로 그놈들이냐? 선두에 선 사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사내의 허리에는 번쩍이는 칼이 차여 있었습니다. 허진사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봉삼아, 큰일이다. 당장 도망쳐야 해. 왜요? 무슨 일인데? 설명할 시간 없다. 약궤를 들고 뒷골목으로 피해. 관군들이 말에서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허진사, 내 놈 거기 있는 줄 알고 있다. 어서 나와라. 봉삼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스승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관군들이 스승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허진사가 봉삼이의 어깨를 붙잡고
급히 속삭였습니다. 봉삼아,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다. 사실 나는 바로 그 순간 관군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허진사, 왕궁에서 금지된 비약을 몰래 만들어 팔던 역적놈.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관군들의 말발굽 소리가 장터 바닥을 쿵쿵 울렸습니다. 허진사의 얼굴에서 혈색이 쏙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10년은 늙어 보였지요. 허진사,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선두에 선 관군의 외침에 장터 사람들이 우르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신약이라며 칭송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봉삼이가 급히 약궤를 들어 올렸습니다. 스승님, 어서 피하시죠. 그런데 허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도망칠 때가 아니다. 봉삼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들이 칼까지 차고 있는데. 허진사가 봉삼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삼아, 내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 사실 나는 그냥 떠돌이 약장수가 아니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관군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허진사, 궁중 어이였던 주제에 금지된 비약을 만들어 백성들을 현혹하다니. 이놈의 죄를 어찌 용서하겠느냐? 봉삼이가 입을 딱 벌렸습니다. 궁중 어이요? 스승님이 궁중 어이였다고요? 그렇다. 10년 전까지는 임금님을 모시는 어이였어. 그런데 허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만든 약 때문에 큰일이 벌어졌거든. 관군들이 이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도망치던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허리가 펴진 할아버지가 먼저 나섰습니다. 잠깐, 저 어이는 내 허리를 고쳐준 은인이다. 기침이 나은 아주머니도 따라 나섰습니다. 내 기침도 고쳐주셨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절름발이가 낳은 아이의 할머니까지 나타났습니다. 우리 손자 다리를 고쳐준 분을 어찌 잡아가려 하느냐. 관군의 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놈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르겠군.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현혹하다니. 현혹이 아니에요. 정말로 병이 나았다고요.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들었습니다. 허진사 주위로 벽을 쌓듯 둘러섰습니다. 봉삼이가 스승을 돌아봤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허진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 전 왕세자께서 중병에 걸리셨거든. 다른 어이들은 모두 포기했는데 나만이 새로운 약을 만들어 올렸어. 그래서요? 왕세자께서는 완전히 나으셨지. 그런데 허진사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 약을 먹은 후 왕세자께서 하늘을 나는 꿈을 꾸신다며 궁궐 담을 뛰어넘으려 하셨거든.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래서 금지된 약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게 다가 아니야. 그 약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거든. 바로 그때 관군들 뒤로 가마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비단 가마에서 나이든 사내가 내렸습니다. 관복을 입었지만 허진사와는 다른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허진사가 그 사내를 보자마자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김이관, 네가 여기까지 왔구나. 김이관이라 불린 사내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허진사, 10년 동안 숨어있기도 참 오래 숨었더군. 그런데 또 그 약을 만들고 있다니. 나는 단순히 백성들을 치료할 뿐이야. 치료라고? 하하하. 김이관이 크게 웃었습니다. 네가 만든 그 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척하려느냐. 사람의 정신을 조종하는 그 무서운 약을. 여러분, 이런 폭로라니 상상이나 하셨겠습니까?
봉삼이가 깜짝 놀라 허진사를 바라봤습니다. 정신을 조종한다고요? 김희관이 봉삼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도 속은 거야. 허진사의 약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조종해서 병이 나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럼 정말로 낫지 않은 건가요? 일부는 진짜 낫고 일부는 착각일 뿐이지.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김희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약을 많이 먹으면 허진사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게 된다는 거야. 장터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허진사를 보호하려던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허진사가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만든 약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왕세자께서 왜 그런 증상을 보이셨겠느냐? 내 말을 무조건 믿으려 하시지 않았느냐? 봉삼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절름발이 아이가 갑자기 낳은 것, 가짜 약을 먹고도 병이 나은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허진사를 무조건 믿으려 하는 모습까지. 스승님, 정말인가요?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약을 만드신 건가요? 허진사가 봉삼이를 애절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봉삼아, 내 말을 믿어라. 나는 단지. 바로 그 순간 김희관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허진사가 만든 것과 똑같은 약병이었습니다. 김희관이 들고 있는 약병을 본 허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어디서 구한 거냐? 궁금하냐? 이건 자네가 10년 전에 만들어 놓고 숨겨둔 바로 그 약이야. 김희관이 약병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햇빛에 비친 약병이 이상하게 붉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봉삼이가 그 약병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보았던 모든 약병들이 떠올랐는데 스승이 진짜 환자에게만 주었던 바로 그 약이었습니다. 스승님, 설마 그 약이... 허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내가 왕세자를 위해 만들었던 바로 그 약이야. 장터에 모인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허진사를 감싸주던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있었습니다. 김희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허진사, 자네는 이 약의 진짜 효능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왕세자께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신 건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었거든. 무슨 소리냐? 이 약은 먹는 사람의 숨겨진 능력을 깨워주는 거야. 왕세자께서는 원래 하늘을 나는 능력이 있으셨던 거지.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장터 사람들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 다리가 나은 것도, 내 허리가 펴진 것도, 김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원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치유 능력이 깨어난 거야. 봉삼이가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그게 나쁜 일인가요? 사람들이 건강해졌는데 김희관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쁜 일이고 말고 이런 능력은 오직 왕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평민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허진사가 분노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백성들이 건강하게 사는 게 왜 나쁜 일이냐? 건강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이 능력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지. 김희관이 약병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 약을 계속 먹으면 사람들이 담벼락을 뛰어넘고 하루 종일 일해도 지치지 않고 심지어는 김희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게 돼.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쓸쓸하게 들려왔습니다. 봉삼이가 허진사를 돌아봤습니다. 스승님, 정말인가요?
허진사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일부는 사실이다, 스승님. 하지만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어. 나는 정말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었을 뿐이야. 김희관이 손뼉을 쳤습니다. 드디어 인정하는군. 허진사, 자네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때 갑자기 장터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약을 먹었던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나타났는데 그 아이의 눈이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마음이 보여요. 아이가 김희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아저씨는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숨기고 있어요. 김희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사실 허진사 아저씨의 약이 탐나서 여기 온 거예요. 아저씨도 그 약을 만들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런 반전이 있을 줄 상상하셨습니까? 김희관이 급히 부인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린아이의 헛소리를 믿는단 말이냐. 그런데 아이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주머니 안에 똑같은 약이 들어있어요. 허진사 아저씨가 만든 것보다 더 많이요. 김희관이 당황해서 주머니를 감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군들도 이상한 눈으로 김희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허진사가 김희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김희관, 설마 너도 그 약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임금님도 속이고 있어요. 임금님께는 허진사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김희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관군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허진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김희관,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지만 김희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갑자기 품에서 또 다른 약병을 꺼내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안 돼. 허진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희관이 약을 삼킨 순간 그의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김희관의 눈이 붉게 변하기 시작했고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허진사. 김희관의 눈이 붉게 변하자 장터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희관이 약을 먹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김희관이 당황해서 약병을 흔들어 보더니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게 뭐냐?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냐? 허진사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희관, 네가 가진 건 가짜야. 가짜라고? 내가 진짜 약의 제법을 알려줬을 리가 없지 않느냐. 네가 10년 동안 만들어 온 건 그냥 쓴맛 나는 풀뿌리 달인 물일 뿐이야. 여러분, 이런 허탈한 반전이 있을 줄 상상하셨습니까? 김희관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팔아온 건 맞다. 아무 효능도 없는 가짜 약이었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나았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내 말솜씨 덕분이었겠지. 관군들이 김희관을 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들도 이제야 진실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봉삼이가 스승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진짜 약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허진사가 가슴팍을 톡톡 쳤습니다. 여기에 있지. 제법은 모두 내 머릿속에 들어있고. 그럼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읽게 하고 담벼락을 뛰어넘게 하는 신통한 약이 있다는 건가요? 허진사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삼아, 세상에 그런 신통한 약이 어디 있겠느냐? 예? 그럼 아까 그 아이가 김희관의 마음을 읽은 건 그 아이는 원래부터 눈치가 빠른 아이였어. 어른들의 표정만 봐도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영리한 아이지.
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봉삼이가 더욱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그럼 왕세자께서 담벼락을 뛰어넘으려 하신 것도 왕세자께서는 원래 활기찬 성품이셨어. 병이 나으시니까 그동안 못했던 모험을 해보고 싶으셨던 거지. 허진사가 장터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허리가 아픈 할아버지. 원래는 젊었을 때 힘센 장사였을 거예요. 기침하던 아주머니. 목소리가 얼마나 고운지 들어보세요. 절름거리던 아이. 원래 뛰어다니길 좋아하는 건강한 아이였겠지요.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허진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약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던 건강함을 일깨워준 것뿐이에요. 마음속 깊이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는 믿음을 되살려준 거지요. 허리가 펴진 할아버지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내가 약을 먹기 전에도 날씨가 좋은 날엔 허리가 덜 아팠지. 기침이 나은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마음이 편할 때는 기침도 덜 났었어요. 김희관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10년 동안 헛짓을 한 거란 말이냐. 허진사가 김희관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희관,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진짜 의원이 되어보지 않겠나. 진짜 의원이라니.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것. 그게 진짜 의원이 하는 일이야. 김희관이 허진사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맑은 빛이 돌았습니다. 관군의 대장이 칼을 칼집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허진사, 그대의 죄는 용서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허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봉삼이가 스승의 팔을 잡았습니다. 스승님,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나요? 허진사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봉삼아, 우리는 계속 길을 떠나야지.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지만 이제 신통한 약은 없잖아요. 허진사가 웃으며 봉삼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봉삼아, 가장 신통한 약이 뭔지 아느냐? 뭔가요? 따뜻한 말 한마디야. 괜찮다고, 나을 거라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해주는 건 말이지.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펴진 할아버지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허진사님, 고맙습니다. 진짜 약보다 더 소중한 걸 알려주셨어요. 기침 나은 아주머니도 따라 나섰습니다. 저희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줄게요. 절름거리던 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뛰어오더니 허진사에게 꽃 한 송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아저씨, 이 꽃도 마음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허진사가 그 꽃을 받아들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희관이 다가와서 깍듯이 절을 했습니다. 허진사, 그동안 미안했어. 이제 나도 진짜 의원이 되고 싶소. 김희관, 함께 가지 않겠나. 배울 게 많을 텐데. 두 사람이 화해하는 모습을 본 관군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봉삼이가 약궤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럼 이 약들은 어떻게 하죠? 허진사가 약궤를 열어보더니 그 안에 약병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장터 바닥에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허진사님, 왜 그러세요? 허진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약은 필요 없어요. 대신 이걸로 바꿔야겠어요. 허진사가 품에서 꺼낸 것은 작은 종이 뭉치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희망을 적어놓은 쪽지들이야. 힘들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읽어보세요. 봉삼이가 쪽지 하나를 펼쳐보니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쪽지를 하나씩 받아가며 읽어보더니 모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허진사와 봉삼이 그리고 김희관이 나란히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봉삼이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지나간 자리마다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허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 김희관이 약궤 한쪽을 들며 말했습니다. 허진사, 나도 이제 진짜 약장수가 되는 건가? 김희관, 우리는 이제 희망장수야. 세 사람이 석양을 등지고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장터에서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닙니까?